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일주일 만에 돌아온 인터뷰 시간이고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초대해서 컨텐츠를 기획할 때부터 초대하고 싶었던 손님인데요. 오늘의 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정연호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제가 러닝크루를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답변들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 러닝크루가 부산에서 가장 큰 러닝크루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정회원, 그러니까 회비를 내는 정회원 기준으로 270명이어서 정회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가장 큰 러닝크루입니다. 근데 그 정도면 서울에 있는 크루들이랑 비교해도 규모가 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네. 아무래도 근데 서울은 조금 더 많긴 하지만은 270명 정도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손님은 러닝크루의 장이라고 하나? 저희는 이제 모임장, 크루장 뭐 그런 식으로 네, 용어를 해서 부르고 있어요. 아, 예, 모임장님을 초대했고요. 그리고 저도 달리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이 크루 멤버가 아닙니다. 계속 가입을 요구드렸는데 절대 안 하겠다고 한 발 빼시더라고요. 언젠가 포기하지 않고 저는 가입시키려고 네,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근데 본인도 인터뷰 나와달라고 할 때 바로 안 했잖아요. 그럼 나왔으면 똑같이 하는 건가요? 가입하시는 건가요? 나는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언젠간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크루의 멤버라서 초대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오래된 친구라서 초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말로 얘기해도 된다. 알겠다. 현호, 네가 러닝크루를 만든 게 언제였지? 한 3년 전, 2022년에 만들었고요. 그때는 이렇게 뭐 다른 외부 인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끼리 뛰려고 그렇게 만든 작은 이제 하나의 모임이었죠. 그때가 혹시 계절이 뭐였는지 기억나나? 계절이 겨울이었을까? 겨울에 1월 이쯤이었던 것 같다. 21년 1월. 그때가 나 막 방글라데시 간다고 했을 때 아니었나? 그런가? 그것보다 더 전인 것 같은데 21년이니까. 아니가? 그래? 응. 내가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 6개월 하고 방글라데시에 갔거든? 근데 그 온라인 수업을 1월부터 했단 말이야. 그때 네가 나한테도 러닝크루 할 거니까 같이 하자고 했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그랬다. 근데 못 한다고 한 이유가 나 방글라데시 가야 돼가지고 못 한다 이거였어. 그래서 참 방글라데시 안 갔으면 많은 게 달라졌을 텐데. 그치. 뭐 잘 갔다 왔지 뭐. 갔다 와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치. 좋은 점도 있지.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얘기하고 갑시다. 오케이. 크루 이름 Run and Learn이. 네. Run and Run, Run and Run이라고 하죠. 그쵸. 달리고 배운다 이건데. 맞습니다. 혹시 이름의 자세한 뜻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혹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맨 처음에는 이거를 친구 2명이서 만든 거라서 달린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앞에 러는 달리기고 뒤에 러는 영어 공부다. 이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영어 공부는 단 1회밖에 진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달리기를 같이 하자고 했던 친구는 한 번 달리고 저랑 같이 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저한테 이제 런앤런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만 던져주고 함께 하지 않았던 거죠. 저 혼자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친구들 모아가지고 같이 달리다가 그 모은 고등학교 친구들도 한 4-5번 같이 달려주고 저랑 같이 달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인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꾸준히 참여하는 인원들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여기까지 이제 올 수 있게 되었죠. 네. 혹시 지금 그때 떠나간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신가요? 원망하거나 밉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지만은 같이 했으면은 서로 시너지를 좋게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 나는 이거 하면서 체력적인 조건이 엄청 좋아지고
일상생활이나 정신건강도 너무 좋아졌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아주 약간만 맛보고 떠나갔으니까는 이것들을 꾸준히 같이 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누렸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아쉽지. 아쉬운 마음. 아쉬운 마음. 와, 나도 방글라데시 안 가서 니랑 처음 했으면 나도 한 4번 뛰고 그만뒀을까?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왜냐면 러닝을 꾸준히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니는 혼자서 계속 했으니까는 또 가능성이 있지, 걔네보다는. 훨씬 같이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지. 오케이. 그래서 그 learn English의 learn이었다. English run이었는데 이제는 취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굳이 러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활동들을 배운다 또는 뭐 러닝에서 어떤 삶의 철학이나 의지를 스스로가 발견하고 배운다 그런 의미로 약간 변형되었고 지금 바뀐 의미가 훨씬 더 우리 크루의 취지와 더 가깝지. 그래. 나는 그거 진짜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 또 우연찮게 지어졌지만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러닝 크루는 내가 알기로는 달리기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고 니한테 들었는데 그치.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활성화된 활동들 위주로 좀 말을 해주자면은 배드민턴. 배드민턴 좋지. 배드민턴이 진입장벽도 낮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좋아가지고 주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이밍도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작한 프로그램 파워리프팅이라고 3대 운동 무게를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 체육관과 계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우와. 그래서 그거 무게를 많이 드는 그거에 관심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함께 하게 됐고 뭐 등산이나 수영 같은 것도 종종 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종합 스포츠 크루처럼 나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다. 아니 저번에는 그 풋살도 한다고. 풋살을 까먹었네. 풋살도 정기적으로 주 1회 정도 이제 하고 있다. 그건 이제 고정 인원이 꽤나 생겨가지고 뭔가 변수가 없으면은 큰 변수 없으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풋살도 계속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크루 회원이 270명? 그 270명이 다 같이 풋살을 하진 않을 거고. 그치, 그럴 수 없지. 다 같이 클라이밍을 하지는 않을 거고. 맞아. 그 중에서 클라이밍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클라이밍하고. 그치. 뭐 풋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풋살 많이 하는 모임이 또 생길 거고. 근데 다들 러닝은 해야 되네.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굳이 러닝을 하지 않더라도 크루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받아주는 편이야. 바뀌었구나. 바뀌었어. 옛날에는 무조건 러닝을 하고 부가적인 운동을 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크루가 커짐에 따라서 조금 정책을 변경을 해서 굳이 러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운동만을 하는 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받아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다채롭게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속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전처럼 꼭 달리기 뭐 월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해주면 그럼 나는 클라이밍 하는 거 좋아하니까 클라이밍 친구 찾으러 와야지 했다가 클라이밍 친구들이 다들 러닝 하니까 러닝 해볼 수도 있고 그런 효과도 있겠네. 맞아. 우리 크루는 난 그런 점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크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 그래서 주 1회 러닝을 나오지 않는다거나 다른 크루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조금 개방적이거든. 다른 크루들도 다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크루를 여러 개 가입해도 되고 굳이 또 필수 활동 조건 이런 것도 안 넣음으로써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놨거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별 부담 없이 여러 활동들 참여해 보다가 이제 러닝으로 정착할 수도 있는 거고, 클라이밍에 관심이 없었다가도 클라이밍에 정착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많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정책을 계속 잡아가는 중이다.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우리도 많이 바뀌었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우리도 조금 배타적이었는데 내 스스로가 어떤 한 운동에 깊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하게 즐기는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규율로 딱 묶어 놓으려니까는 나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규정을 조금 바꿨지. 그러니까 훨씬 더 조금 가벼운, 어떻게 보면은 소속감이나 친밀감이 좀 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장점이 돼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크루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나도 맨날 뛰는 길이 있는데 전에도 몇 번 내가 카톡하고 얘기했다 이거. 그 뛰는데 그 RNL 크루 티셔츠 입은 사람 봐가지고 막 봤는데 네가 아니었다고. 좀 인원이 꽤나 되니까는 크루 뛰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많지. 달리는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아까 말한 거에 이어서 같은 질문을 하자면 그 RNL이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다른 러닝 크루랑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점, 좀 차별화된다고 생각되는 점, 그게 이제 좀 오픈된 느낌하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우리가 약간 중요시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조금 피해를 덜 끼치자. 이게 우리의 주된 생각이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크루가 다른 크루에 비해 텐션이 조금 낮아. 파이팅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장점인 게 낮은 텐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도 적고, 그리고 주위에 이목을 끄는 부분도 없고 최대한 얌전하게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시민들과 상생하기 좋지. 요즘 특히 러닝 크루에 대한 문제들이 많잖아. 그걸 안 이롭게 보는 시선들도 많고. 근데 우리 크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라든가 너무 파이팅이 넘쳐서 크루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크루를 찾아오면은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적응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난 그게 정말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돼버렸다. 이게 참 함부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 좁은 길에서 그 일방통행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그렇지. 있지. 그리고 그 중에는 메트로놈이나 음악을 스피커로 틀고 다니는 팀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저게 맞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뭐 그거는 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지. 내가 그런 부분들을 틀렸다, 그 부분들은 잘못됐다, 너네는 뭐 민폐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내가 딱 말할 순 없어.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크루는 어찌됐든 간에 내가 만든 규정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크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루만큼은 그런 것들을 좀 금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올해 초에 이제 제정한 룰들이 있거든. 시민들과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커로 음악을 틀지 않는다. 음악은 반드시 개인 이어폰을 사용한다. 그리고 달릴 때 무조건 한 줄로 달린다. 두 줄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을 딱딱 정해놨어. 두 줄로 달려도 민폐가 되지 않는 그런 구간들을 정해놨고, 그런 구간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 줄로 달릴 수 있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 줄로 달려도 줄이 길어지면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최대 5명, 너무 좁은 길에서는 최대 5명, 조금 여유로운 공간에서는 7명까지 이렇게 최대 달릴 수 있는 인원을 정해놓고 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전부 다 금해버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별화되는 요소가 아닐까.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우리 크루 갔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혹시 이 인터뷰 영상 썸네일이나 제목에 그 모든 러닝 크루는 보시오 쯔쯔 이런 거 써도 어그를 위해서 써도 돼. 풀 영상을 본다면은
이제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지 아실 테니까. 근데 나도 어그로 이런 거 좀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였고요. 이런 그룹 활동, 모임 활동 같은 거 할 때 저 들어오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뜻 용기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달리기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못 뛰는데 어떡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초급자 그 뉴비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임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좀 배려를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초심자 페이스라는 거 운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좀 한다 이러면은 1km 정도를 7분대는 뜁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km를 8분 정도에 뛰는 페이스를 운용을 해서 그분들을 좀 배려해 주는데 8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뛴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웬만큼 부족하신 분들도 그 페이스는 쫓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페이스를 운영해서 초보자의 적응을 돕고 그리고 친목 부분 사람들과 친해지는 부분 이거는 도와주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자 페이스들을 좀 모아가지고 발사지도 찍고 음료도 마시면서 약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그때 전체 있으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소수만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하고 안면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러닝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배드민턴이나 클라이밍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수행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쉬고 대기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친해지고 그런 쪽으로 배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도와주기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내향적인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죠. 하지만은 너무 외향적이지 않아도 저희 크루에 녹아들 수 있다. 그런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난 근데 그게 크루의 책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 단체 활동이니까 기본적인 사회성과 의지는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아무래도 움직이고 뛰고 땀 흘리고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맞지. 그것도 맞지. 맞는데 이거는 우리 크루의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해. 우리는 되게 정적이고 조용하게 러닝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도중에도 대화가 많이 없어. 그리고 끝나고도 정기 모임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게 보내줄라 해. 음료 마시고 발사진 찍고 대화 조금 나누고 스트레칭하고 뒤풀이 없이 그냥 다 해산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친해지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지. 아예 막 활동적이게 하고 교류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다른 크루를 찾아가는 게 맞고 우리 크루는 천천히 스며드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얼굴을 익히고 뭐 러닝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쐐기를 박는 그런 형태로 친목이 진행이 되지. 너무 좋은데? 친해지기가 쉽지는 않다. 조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느낌이긴 하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냥 쉬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그렇잖아. 뭐 1시간 만에 막 우리 친구 하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뭐 술 한 번 마시고 친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정말 오래 갈까? 그럴 확률도 있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한 방에 이렇게 텐션을 높여서 친해지면은 빨리 이렇게 낯선 순간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크루 활동 자체가 다 내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랑 맞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다른 크루들이 하는 방식이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만 그렇네요.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글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방식으로 했을 때 남는 사람들도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남더라. 그렇게 되더라. 내가 좀 생각이 짧게 얘기를 술자리 한번 가지고 그 영혼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 있지.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냥 성향의 차이지, 성향의 차이. 내가 안 될 뿐이다. 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안 될 건 없는데.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런앤런 방식의 가까워짐이 훨씬 더 잘 맞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 처음 이제 크루를 왔을 때 딱 운동하고 깔끔하게 집에 가니까 너무 좋았대.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이상한 거 안 하고 나와서 자기소개하고 막 이런 거 없고 그냥 그냥 이런 정도만 물어보고 베이스 나와서 뛰고 그냥 마무리 스트레칭하고 집에 가고 요게 딱 좋았대. 근데 내가 맨 처음 크루 만들었을 때 이것보다 더 정없이 운영했거든. 어떻게 하냐면 딱 시간 맞춰 모여. 그런 다음에 오셨나요? 저희 뛸까요? 뛰고 모여서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집에 딱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정없이 운영하니까는 아예 가까워질 기회가 없어서 불만사항이 좀 들려가지고 조금 늘려놓은 거거든. 근데 이 정도 늘려놓은 상태가 나한테는 최적이다. 여기서 더 뭔가 러닝에 덧붙일 생각은 없어. 딱 이렇게 운영할 거야.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상태. 니도 그 상태를 막 조금씩 맞춰가서 딱 잘 찾은 거네. 최적의 상태를. 지금 돌이켜보면 그 처음 그 상태는 내가 생각해도 정없긴 해. 이게 뭐 모임이 맞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지금이 딱 만족스러운 상태. 진짜 더 친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활동을 해서 조금 친목을 더 하면 된다. 이런 주의로 이제 단계별로 나누어 놓은 거지. 친목의 정도를 하고 싶은 만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야, 근데 진짜 좋을 것 같다. 운동 커뮤니티 난 너무 좋을 것 같거든. 좋긴 재밌긴 물론, 해. 그래. 물론 나는 안 들어가 있지만. 여있다. 송정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송정이 컨텐츠가 없어. 그 좋은 바닷가를 놔두고 우리 사람들이 잘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좋은데. 너무 좋긴 한데 근데 오케이. 내가 그래.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니한테 미리 보내준 리스트 없는 질문인데 상관없어. 니 슈카월드 유튜브 아나? 알지. 슈카 유명하잖아. 거기 몇 주 전에 러닝크루 관련된 에피소드가 올라왔었는데 그 내용이 최근 미국에서 소개팅 앱의 이용자 수가 줄어든대. 근데 그 이유가 러닝크루 때문이래.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유명한 것 같아, 내 생각엔. 내가 전에 한번 니한테 물어봤었다, 얘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는지. 있을 것 같아. 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온다 한들 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누군가 만나고 싶어서 러닝크루에 와가지고 활동을 정상적이게 진행한다면은 최초 목적이 어땠든지 간에 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와가지고 즐겁게 러닝을 즐기면서 마음에 맞는 친구나 이성을 만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가적인 요인들이 없다면은 크루를 왜 나오겠어? 나올 이유가 없지. 혼자 뛰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크루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주기 위해 존재하긴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뭐 비난할 생각도 없고 다 받아들일 생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 중에 과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남의 어떤 운동을 방해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운동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성적인 목적만 추구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당연히 문제가 되지. 하지만은 크루의 활동을 다 참여하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성이나 친구를 찾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오.
실제 연애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 뭐 회사에서 누구랑 사귀는 게 문제될 일이 전혀 없잖아. 근데 그 사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뭐 스토킹을 했다던가 불편한데도 계속 접근을 했다던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애에서 실제로 지금 커플들도 많고 그런 커플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막을 생각도 없어. 다만 그 커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접근을 했다면 그제서는 제재를 가하겠지. 방금 네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이런 질문 종종 받지? 받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러닝크루가 뭐 이성의 만남의 장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나는 그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다만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 내가 그래버리는 순간 이제 크루가 조금 본연의 목적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 남들은 그래도 상관없어. 남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이 굴러갈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안에서 그런 연애 활동을 추구해버리는 순간 연애 활동도 하고 크루 활동도 하고 뭐 다방면으로 잘 수행되는 지금의 상태가 무너질 것 같아. 연애 활동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머지 활동들도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안 그러려고 하지. 그게 6번 질문이었습니다. 그래? 크루의 리더로서 크루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 모범이 되고자 하는 부분 이런 게 있는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내가 연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방금 했던 연애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만남을 위해 글을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어. 맞네. 근데 내가 연애를 하면서 그런 걸 해버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방어적인 얘기로밖에 안 들려. 맞네. 그래서 나는 안에서 최대한 이제 만남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지. 야 진짜 그렇네. 그 말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르게 들린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도 내 본질은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나 크루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나는 크루를 많이 좋아하니까는 안 그러려고 하지. 연애를 하지 않으려 하지. 그러면 니는 연애가 하고 싶으면은 러닝 크루랑 상관없는 사람이랑 해야 되겠네. 그치, 그게 낫고 아니면 뭐 크루를 나간 사람이랑 만나던가 아니면 바로 만난 다음에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한다거나 뭐 계속 만남을 이어간다거나 이러면은 오케이인 것 같아. 그래서 크루원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 나는 만약 크루원에서 연애를 한다면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 2번은 안 된다.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야, 오. 크루원에서 만나서 헤어지고 다시 만난다. 이거 최악인 것 같고. 크루원에서 만난다. 이것도 별로 안 좋지만 만나서 계속 가면은 그건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아직까지 한국 정서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행동인 것 같다. 그치. 조심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크루에 관한 궁금증, 크루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잘 설명해줬고, 그러면은 크루 모임 장인 그 정현호님께서는 한 달에 몇 킬로 뛰시나요? 최근에 좀 다쳐서 많이 못 뛰는데 올해 6월, 7월에 다가오는 11월 마라톤을 준비할 때는 한 달에 한 300km 정도 그렇게 뛴 것 같다. 나는 한 달에 100km 뛰거든. 근데 나는 이거 뛰고도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싶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갔던 것 같아. 나도 한 달에 100km 뛰면 와 이번 달 진짜 많이 뛰었다, 목표 이뤘다 이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점점 10km, 20km 뛰는 것들이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 정도 많이 뛰면은 무릎 좀 아프지 않나, 무릎 관절에 손상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많이 뛰어보고 내 나름대로 내 몸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린 결과는 자기 역량껏 천천히 신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달려나가면은 뭐 200km, 300km 거리의 문제는 아니다. 몸은 자신의 역량만큼 뛰었을 때 다 버텨낼 수 있다. 오히려 주변부에 있는 인대나 건들이 강화되면서 조금 더 강력하고 튼튼한 무릎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 연구 결과도 실제로 요즘에는 러닝이 오히려 관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는 실제로도 내 스스로 내 몸으로 체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연구 결과를 신뢰하게 됐지. 대신 갑자기 무리해서 오래 뛰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을 잘 알고 거기 맞춰서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네. 맞아. 우리 몸의 심폐기능이나 근육의 성장에 비해 관절이나 인대의 성장은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뛸 수 있다 한들 그것보다 줄여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오랫동안 러닝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지. 나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 10km를 뛰어도 숨이 차다거나 뭐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어. 계속 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무릎, 뭐 발목, 발바닥 이런 게 피로해져서 더 뛰는 게 힘들더라고. 맞아. 이제 이것도 천천히. 그것도 무조건 천천히. 그런 부분들의 발전은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이나 심폐에 맞춰서 우리가 훈련량을 잡아버리면은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는 이제 30대잖아. 30대는 20대처럼 하면 안 된다. 이 열정과 의지로 내 온몸을, 온 힘을 다 쥐어짜는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 우리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운동 습관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하지만 운동 습관이 충분히 잡혀있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운동을 해야 돼. 더 할 수 있음에도 적당히 내려놓고 더 할 수 있음에도 휴식을 취해주고 이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운동 역량과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 요즘 드는 생각이야. 내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지.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매일 살려가지고 훈련을 빡세게 잡아서 원하는 결과를 딱 이뤄내고 싶거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억누르고 있어. 더 안 뛰고 더 안 하려고 쉬려고. 그치. 나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운동에 미쳐있고 그 억지로 매일 하고 싶은 거를 이틀 3일에 한번 하는 걸로 참아야 되고 이런 단계도 좀 운동을 원래 싫어하는데 좀 억지로 매일 하고 막 좀 싫은 걸 참고 견디고 이러는 기간을 좀 가져본 사람이 그 운동의 참맛을 느낄 수 있고 매일 운동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사람한테 그 언제나 통하는 조언이 없는 것 같다. 맞자. 언제나 통하는 조언은 없는 것 같고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가 항상 점검해 가면서 최적의 방향을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지. 모든 상황, 모두에게 통하는 진리 같은 거는 없는 것 같다. 각자가 이제 각자 판단대로 최적을 찾아가는 거고. 이건 뭐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것도 보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최고 기록이나 이런 거 갱신할 때 완벽하게 과학적인 방법을 해서 그런 거 갱신하지 않더라고.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나 자기만의 훈련법을 어느 정도 녹여가지고 최고 기록을 경신해내더라고. 그런 걸 봤을 때 완벽하게 맞는 운동학적 진리는 없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계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개인마다 이제 몸 상태나 정신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한테 맞도록 계량을 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또 뭐 이런 주제로 또 얘기하면 또 한참 할 수 있다 이가 사실. 한참 할 수 있지. 우리 만나면 하는 얘기들.
한참 할 수 있지. 어. 이런 아이고, 얘기 하는 거 그래서 좋아한다 이가. 그렇지. 그래서 뭐 그거는 다른 시간에 뭐 기회가 하던가 하고 그러면 앞으로 목표나 계획 그리고 뭐 크루 활동을 통해서 뭐 이루고 싶은 뭐 목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일단은 수치적인 목표는 없어. 수치적인 목표는 없는데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게 있거든.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은 어찌됐든 크루를 키워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운동들을 내가 지향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남자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과도한 경쟁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운동들을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해서 하고 싶고, 나중에 이제 내가 40살쯤 돼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목들이 활성화돼 있어서 내가 끌릴 때마다 그런 운동 종목들에 가서 하고 싶은 게 내 목표야. 크루로서는 그런 걸 지향하고 있어. 왜냐면은 내가 풋살 하고 싶으면 다른 클럽 들어가서 풋살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겠지. 근데 그런 클럽을 갔을 때 내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경기 양상이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이 크루 내에서는 내가 직접 이제 분위기를 설정을 하고 그 분위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나아갈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더욱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가 정착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만드는 게, 활동들을 많이 만드는 게 지금의 내 목표지. 야, 아주 건강하고 좋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살고 싶어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청년이네. 나이가 좀 많은. 그래서 이번 시간 아주 자세하고 좋은 얘기를 들려준 오늘의 손님 정현호님한테 아주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도 한국의 동아리 문화, 운동 모임 문화가 어떤지 우리 둘의 대화에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